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2학년도 수능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실시가 된 그것이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별력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50% 넘은 문제가 이렇게 2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이제 3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 5문제가 이제 많이 틀린 문제이죠. 하나씩 한번 볼까요? 16, 15, 4번, 11번, 14번. 자, 16번 문제. 요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요.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은 이건 이제 글을 묻는 게 아니에요. 글을 묻는 게 아니에요. 글은 서하를 복속, 중도 함락이라는 단어에서 글은 징기스칸인데 글을 묻는 게 아니라 요 가. 가가 이제 그 남쪽의 카이퐁으로 천도하자라고. 야, 이거 개념이랑 문풀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원래 이제 중도가 수도였는데 중도가 함락되면서 카이퐁으로 천도한 거. 금이죠. 그래서 금 묻는 문제였습니다. 많이 틀렸고요. 우리 학생들은 안 틀렸죠? 네. 자, 다음에 15번. 요건 이제 1차 사회공제학과 미일화천주의학 묻는 문제이고, 이따 한번 설명해 봅시다. 4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죠. 요 밑에 있는 게요. 그래서 조선에서 폐위된 임금, 그리고 조선에서 새임금의 책봉, 이런 두 가지들의 힌트들에서 인조반정 시기 때를 묻는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11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경사자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권룡제 때 사고 전소로 이제 파악을 해서, 특히 이제 세계사 하는 학생들 경사자집 나오면 또 사고 전소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힌트가 이거죠. 베트남을 침공해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바로 요거죠. 자금성이 완성되자, 난징이었는데 자금성이 완성되자 그곳을 옮겼다 해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한 사람이 누구지? 영락제구나 라는 것을 맞추는 겁니다. 이따가 해설 또 해보고요. 14번 문제도 많이 틀렸던 빅5 중에 하나였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고 21개지 요구예요. 21개지 요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죠. 찡따오조차만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생들은 안 틀렸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많이 틀린 건데요. 차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률 수는 이렇고, 우리는 이제 번호 순대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게 뭐냐? 라는 것인데, 은어가 포인트죠. 여기 상도 포인트네요. 그죠? 상, 은어, 뭐, 솥, 뭐 이런 용어들에서 가뿐하게 정답 2번이죠. 해설 필요 없죠?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진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국조가 창업되어 중원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중원이라고 하면 이제 황허강 일대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조와 더불어 천하를 양분한 지 수십 년. 느낌 오죠, 여러분? 밑에 남조가 있고, 나는 북조라는 거죠. 그리고 러양으로 도선을 옮겼다라고 한 단어에서, 이거 평성에서 러양천도 북이구나. 또 이 사람 특히 효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문제하면 그죠? 적극적인 호환융합 정책을 썼던 그 인물이 돼요. 일본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한 무제. 다이카 개신을 단양하였다. 일본의 그냥 아스카 시대 때 있었다라는 것 알면 되죠. 나카노우의 형제와 견당사 유학생들이었고요. 평성에서 한고조를 포위하였다라는 것은 묵뚝선우이죠.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시도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외 노고광에게 금도장을 하사했다. 3세기 위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예.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이 율령을 실시한 국가의 통치체제인데, 보면 이제 국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해당 국과 이웃국이라 하여서, 요때 이제 국은 이제 나라가 아니라 행정단위죠. 그래서 일본의 다유율령에 따라서 군제가 있었습니다. 군국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의 지방관을 파견했고,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 호족 중에서 지방관을 임명했죠. 자, 그리고 요것도 포인트죠, 여러분. 병부성, 식부성이라 하여서 이관 8성에, 특히 이제 식부성 우리가 뭐 한번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했던 중국으로 치면은 이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식부성이죠. 또 교육도 담당했기 때문에 예부도 담당했던 그 산하의 대학료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에요. 자, 1번 찾게요. 정답은 이관 8성의 1번이죠. 부병제를 운영하였다의 수당이고요. 관리 감찰을 위해서 중정대를 설치했다. 중정대가 나왔네요. 발해죠, 발해. 이건 발해고요. 탄정대가 나오면 1번이었고요. 너무 좀 답이 좀 쉬웠습니다. 그죠? 탄정대나 뭐 이런 거 집어넣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성균관을 설립하였다. 예, 조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려 말이지만 이제 조선으로 파악하고요. 독서 산품관을 설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시하였다는 것은 신라와 관련된 이야기이죠.
자, 정답 1번이고요. 원래 이제 고려는 이제 국자감이었다가 고려 말에 이제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탈바꿈하고 이제 조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다음 교과 내에서 그냥 조선으로 파악하면 돼요. 자,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는 모르겠지만은 여하간 이제 사행이라고 하는 말이고 베이징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베이징이요. 베이징이 우리나라 그 사신들의 행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것은 명나라와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청이에요. 가는 명청의 베이징이 되는 거죠. 사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절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명나라에 보냈던 조천사가 있고 청나라에 보냈던 연행사가 있죠. 일단 이것을 통해서는 이건 가는 명청이고 이때 사행은 조천사와 연행사라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조천사든 연행사든 루트가 어떻게 됐느냐, 루트가 이렇게 육로를 가요. 육로로 가는데 어쩐 일인지 지금 해로로 가고 있어요. 해로로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보조 힌트예요. 자, 위로 올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몇 달 전 폐위된 임금의 생존 여부와 궁궐 화재 사건, 또 세임금의 책봉 이런 용어들에서 조선 후기 때 있었던 인조 반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올려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예요? 그죠? 명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명나라에 보냈던 사절단이니까 가에 이때 베이징은 명이라는 거고 이때 사행이라는 건 조천사구나. 그리고 이들이 육로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갑자기 그죠? 한 의주 쪽이죠. 대충 여기 압록강 있거든요. 여기 랴오둥이잖아요. 대충 의주 쪽에서 그 압록강 하구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간 이유는 여기에 누가 있어서, 그죠? 후금이 있어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좋았어요. 자, 위로 올리겠습니다. 조선에서 정묘호란이 발발하였다는 전가를 받았다. 그렇죠. 이 상황일 때가 아니라 인조반정 훨씬 뒤의 일이죠. 인조반정 후의 일이에요. 그죠? 살인, 영원, 형제. 그래서 사로전투, 인조반정, 영원성전, 또 혼따이지가 이제 그 후금의 리더가 되고 바로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되는 정묘호란이 있게 되는 거죠. 호라즘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군대를 목격했다라는 것은 13세기 몽골 제국과 관련되고요. 일본에서 센코쿠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은 15세기 후반 오니네 남부터 또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는 1590년의 일이죠. 대오레 쩌농다오 군대와 전쟁을 하고 돌아온 병사를 만났다라는 것은 13세기 후반 원대와 관련된 2차, 3차 침략이죠. 후금과 명의 군대가 변경해서 대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좋아요. 자, 5번. 밑줄친 우리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나하 끝났죠. 나하가 나왔으면 류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큐 찾기예요. 1번. 기후약조의 내용을 분석한다. 기후약조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조선 후기 광해군 때 그 스시마본과 맺은 것이죠. 쌀 얼마 주겠다. 배는 몇 척만 출입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신패를 발급한 목적을 알아본다라는 것은 18세기 초에 에도 마부가 나가사키에 너무 많은 청상들이 오니까 이들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발급한 것이죠. 갈레오 무역의 중심지는 어디죠? 그죠? 마닐라가 되겠습니다. 추인장 무역이 중단된 배경은 크리스트교가 이제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입, 또 이제 다이묘의 성장 이런 걸 막기 위해서죠. 명의 해금 정책에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대표적으로 그죠? 류큐의 중개무역의 발전이 됩니다. 그 정답은 5번이 되었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송 때 인물이고요. 남송 때 인물이고 대학과 중용에 대한 새로운 주소. 그게 뭐예요? 대학 장고, 중용 장부인 거죠. 그 결국 누구죠? 주자죠. 주자요. 주의가 되겠습니다. 주의를 찾아봐. 사서오경 외우는 그죠? 후지와라 세이까죠. 심정리와 지행합의는 왕양명 또는 왕수인이죠. 같은 말. 경몰치지와 거경공리를 강조했다. 이게 바로 주의죠. 에도마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배하였다라는 것은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하야시 라잔인 거고요. 공자 맹자 시대 유학으로의 복귀를 추구하였다라는 것은 에도마부의 고화 오규 소라이와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밑줄진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타이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대청국의 식민이 아니다. 어찌 우리 타이완을 버리는가? 일본인에게 수억량이나 되는 돈을 주고도 모자라 왜 애꿎은 타이완 사람을 내던져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거 청나라가 타이완을 버렸구나. 뭐요? 시모노세키 강화죄악. 결국 이 전쟁은 청일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일전쟁을 찾아보자. 1번 운요 사건을 구실로 일어났다.
아니죠. 예. 청일전쟁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구실로 하여서 청군과 일본군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땅에서 터진 게 청일전쟁이죠. 운요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건 뭐죠? 그죠? 이건 강화도 조약이죠.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2차 아편 전쟁이죠. 에도 막부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는 것은 막부 타도 운동이고요. 변법자가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렇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바로 변법자가 운동이 있게 되는 거죠. 상하이동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된 것은 난징 조약이고, 난징 조약의 배경은 1차 아편 전쟁이죠. 자, 정답은 4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 문서에는 황제가 서양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기, 황제가 서양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 광저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렇죠. 걸륭제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요거 직후 이제 공행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저우로 4개 항구 중에서 광저우만 서양 상인이 출입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바로 직후에 공행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 이후에 볼 수 있는 풍경이니까 여러분 요거 기억하면 되죠. 공회탕 열사여 굶고 매가 백대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것 이후에다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공행, 해체신서, 탕평정치, 열하일기, 사고전서, 굶고, 텐매대기근, 맥카트니 사절단, 백령교도의 난, 수원화성, 고사기전 같은 것이 나오면 좋은데, 문제가 이렇게 쉽지 쉬웠어요. 근데요, 삼포 외란을 진압하는 조선의 장수, 그러니까 18세기 때 거 찾으면 돼요. 그죠? 삼포 외란을 진압하는 조선의 장수는 16세기죠. 고려 상인의 물품을 검사하는 시박사는 송원 시기 때의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반정 세력을 진압하고 천계령을 해제하는 황제는 18세기가 아니라 17세기 후반에 볼 수 있는 풍경이고요. 강남 지역에서 소금을 유통시키는 휘저우 상인은 명말 청대 때 그냥 줄기차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좀 아쉬웠어요. 문제가요.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은 17세기 때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요. 뭘까요? 함양이 포인트죠. 함양이 포인트고요. 뭐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힌트에서 진시황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시황제 찾아봐. 기억, 남비엣을 멸망시켰다. 한무제.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진시황제. 화폐와 문자를 통일했다. 진시황제. 상황을 뭐 누누이 강조했죠. 상황이 아니라 이사죠. 이사. 진시황제와 관련된 사람은 이사고, 상황은 춘추 전국시대에 진시황 100년 전 인물이 됩니다. 정답은 니온과 디귿 3번이 되었던 것이죠. 자, 1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하의 공의를 떨치기 위해서는 민선의원을 설립해야 된다. 이거 끝났죠. 예. 자유민권 운동이에요. 내용 이제 밑에 있는 건 보조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1870년대부터 80년대 초에 있었던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의 결과는 바로 결국 메이지 정부의 노력으로 메이지 헌법, 일본 제국 헌법이 결국 만들어지죠. 임칙서가 아편을 단속하게 된 배경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뭐 아편 무역 때문이죠. 상관무역의 폐해. 삼킨 고타이 제도가 시행된 목적을 살펴본다. 에도 마부가 다이묘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였죠. 대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된 경과를 탐색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베이징에 공사관이 설치됐다. 베이징에 공사관이 설치되는 계기는 베이징의 외교관이 주재하게 된 조약이라 할 수가 있는 텐진 조약입니다. 즉 2차 아편 전쟁과 텐진 조약이 4번과 관련된 내용이죠. 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뭐 중국처럼 아편이 유입될까봐 라고 하는 겁남이고, 그 결과로 천재병진 사건이 있게 된 거죠. 천주교 박해, 제너럴 셔모노, 병인양요, 신미양요. 정답은 3번. 자, 11번. 미줄친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많이 틀렸던 문제였죠. 대월을 침공에 점령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게 힌트예요. 그리고 경사자집은 이제 함정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요 책을 낸 건데, 이 책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황궁에 있었던 난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징이 원래 수도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금성이 완성되자 그곳으로 옮겼다. 즉 자금성, 베이징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요 마지막에 결정적 힌트죠. 난징에서 베이징으로의 전도, 영락제구나 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교과 외에 있는 거예요. 세계사 하는 학생들 알겠지만은 대전자 붙는 그 책들이 많아요. 영락제 때요. 성리대전, 영락대전,
사서대전, 오경대전 이런 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게 영락대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힌트에서 영락제라는 걸 파악하면 이제 그 다음은 쉽죠. 1번 맥카트니 사절단을 접견하였다. 권륭제. 임진왜란 때 조선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만력제.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하였다라는 것은 강희제. 대도를 점령 원을 북방초원으로 축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원장 홍무제.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여 조공체제를 확대하였다. 영락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쉽네요. 예, 그냥 청애조 시기 때를 찾는 거죠. 조선 후기고 애도 맞붙고 중국 이제 청이죠. 청하면 뭐예요, 그죠? 홍유경 그리고 연화 이런 게 나오면 돼요. 홍루몽, 유리매사, 경국. 채색 모판안으로 제작한 우키요에는 1번 애도 맞붙고요. 난악 역시 같은 애도 맞붙고요. 그다음에 판소리 조선 후기고요. 탈춤 조선 후기고요. 경국 이게 바로 청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 자, 다음 13번. 미추친 50여 년간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고다이고 천황이 대립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또 교토와 요시노도 또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바로 1336년부터 1392년 14세기 거의 내내 있었던 바로 남북조 내전기이고, 이 남북조 내전기 때 있었던 게 뭐예요? 그죠? 무례남, 왜구, 원만, 고조죠. 순서죠. 그리고 이제 남북조 내전이 끝나는 거죠. 무로마지 마부의 창건, 남북조 내전의 시작, 왜구의 창궐, 원나라가 그 북쪽으로 쫓기고 명나라 주원장, 그리고 고려의 공민왕, 뭐 조선에 세운 이성계 이런 게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죠. 몽골의 포로로 잡힌 명예 황제는 15세기 정통제죠. 토목의 변이 되겠습니다. 초량외관은 청애조 시기 때 17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가만무역은 15세기 이후에나 있었던 풍경이고요. 주변 국가의 연안을 노략질하는 왜구가 그저 14세기 때 줄기차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몽골군과 교전하는 카마쿠라 마부의 무사는 13세기 후반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정답은 4번. 14번. 이 문제도 많이 틀리는 거죠. 지금 세계가 유럽의 전쟁에 정신이 빼앗겼다. 이때 우리 일본은 중국에 대한 권리를 확대해 기도하고 있다. 산둥에 있는 독일 이권의 양도를 비롯한 이번 요구가 인정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죠?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이고 산둥의 요 칭다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칭다오조차 많이 아니죠. 21개주 요구에는 어떤 말도 있느냐? 리순과 다렌에 대한 조차. 이건 포츠모스 강화조약에서 딴 건데 이거를 99개년간 더 조차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21개주 요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딱 나왔네요. 예. 예. 조차가 나오면 포츠모스 강화조약, 이걸 연장하라 그러면 21개주 요구거든요. 자, 정답은 나왔고요. 만주고 승리나라, 만주사변 이후에 나와야 될 풍경이고요. 랴오동반도 하량은 시모노세키 강화조약과 관련된 거죠. 삼국간섭으로 토하게 되죠. 베이징의 군대 주둔을 허용하라, 신축 조약이고요. 루거우 차오 사건은 이것으로 인해서 중일전쟁이 터졌다는 게 포인트죠. 정답은 5번. 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조,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요. 가나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낭, 다음에 프랑스인들이 개항해라고 하는 단어에서 1차 사이공 조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배상금, 또 이제 그 영토 할양이 있죠. 그게 코친 차이나 남부죠. 그리고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모다와 하코다 때가 포인트예요. 폐하가 있죠. 페리가 하코다 때, 그리고 화친조약, 그리고 최국대우 최국대우 조항이 있어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일부 영토의 활양을 규정했다. 맞죠? 1차 사이공조약 코친 차이나 일부가요. 크리스트교 박해를 구실로 일어난 전쟁의 결과로 체결되었다. 예, 그래서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가 있죠. 다음에 영사재판권과 협정관세는 일본에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죠? 두 번째 조약이라 할 수가 있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었던 거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도 많이 틀렸는데요. 국가체제를 정비한 그는 서하를 복속하고 화북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남쪽의 카이퐁으로 전도하자 그는 중도를 함락했다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업적이냐? 일단 칭기스칸의 업적인 거죠. 칭기스칸의 업적인데, 그러면 원래 중도가 수되었다가 카이퐁으로 전도한 게 누구냐? 그렇습니다. 바로 금인 것이죠. 그래서 금나라 찾기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요. 발해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요죠. 맹한보국제 금. 당에게 화봉공주를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많죠. 예, 토돌이입니다. 토번, 돌골, 위구르가 있죠.
두 차례 일본 원정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쿠빌라이 칸이죠. 쿠빌라이 칸은 원나라 황제이자 몽골 제국의 또 칸이기도 해요. 두 개의 지위를 다 갖고 있고요. 거란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송이죠. 그래서 금나라인 걸 알면 정답은 쉽게 나오죠. 예.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요. 자, 각국과 통상한 일에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고, 신은 증국본과 더불어 수년 이래 개혁을 주창했다라고 하는 신은 중국본과 함께가 포인트입니다. 결국 누구입니까? 이홍장이 되는 거죠. 이홍장 하면 양무운동이에요. 이 사람은 이홍장이 양무운동의 시작이자 끝이죠. 그 끝이 바로 청일전쟁의 패배를 할 수가 있는 시모노스키 강화조약인데, 바로 거기에도 이제 바로 최고 책임자로 양무운동의 끝을 봤던 또 인물이 이홍장이죠. 양무운동 찾기. 갑오개혁의 영향을 받았다. 갑오개혁의 영향을 받은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지 폐지가 있는데 동청갑일 때 터졌다라는 게 포인트죠. 동아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래서 갑오개혁 중에 이제 우리나라 신문지 폐지, 교육입국 조서가 있었죠. 과거제도의 폐지를 실현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광서신정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오개혁도 있어요. 중체서용이 정답이고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라는 것은 중국 동맹회 또는 신의 혁명이죠. 대한국 국제의 반포로 이어진 것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예. 자, 18번째 문제. 이것도 많이 들었나요? 가나 협정에 대한 아닌가? 협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북이 17도를 경계로 배민공은 이북으로, 프랑스는 그 이남으로 라고 하는 말에서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요,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군대 및 군사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한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건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건데, 통킹만 사건 이후 조인되었다. 아니죠. 제네바 협정 다음에 이제 배공이 만들어지죠. 배공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 배공, 베트남 공화국 배공에 저항하기 위한 1960년 베트콩이 만들어지고, 그런 내전 상황에서 바로 통킹만 사건, 그리고 미군 파견, 그리고 파리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1964년으로서 가나 사이죠. 그다음에 통일을 위한 총선거 실시에 합의했다. 그렇습니다. 2년 안에 총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통수 쳐서 남베트남한의 단독 선거로 베트남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그렇습니다. 요 앞에 이제 닉슨, 유닉, 516, 8가 있는 거죠. 닉슨 독트린, 중국의 유엔가입, 닉슨과 마오의 만남, 오키나와 반환, 일중수교, 류신헌법이 파리 평화협정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자, 다음에 리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결성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콩이로서 가와 나 사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온과 디귿이죠. 자, 이제 1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뭐 어쩌고저쩌고다. 그리고 돼 있고 100년 전 미국에서 개최, 중국 문제와 군비 축소가 중심 의제야 라고 하는 용어에서 워싱턴 군축회의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6.25 전쟁 중의 회의고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워싱턴 군축회의였어요. 베르사유 조약 체결 이후에 개최되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요거는 이제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물이죠. 베르사유 이제 이 강화 조약에 반발해서 또 오사 운동도 터진 거고요. 요게 이제 요거 다음에 그렇죠. 바로 보고 있는 워싱턴 군축 회의죠. 기억 맞죠? 중국에서 오사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요 위에 있는 바로 베르사유 강화 조약 또는 뭐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물인 거죠.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참여를 배제했다. 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신헌법이 제정되었던 것은 1946년이죠. 1946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은 꼭 외우셔야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뭐죠? 인간선언, 도쿄재판, 신헌법인 거죠. 정답은 이래서 기억과 디귿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20번 문제. 밑줄 친 선거 이후에 있었던 동아시아 정치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그리고 다수의 야당이 공조하여 연립정권을 수립하였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1993년 비자민 연립정부의 출범이구나, 55년 체제의 붕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93년 이후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예요.
6월 민주항쟁 1987, 그다음에天安門 사건 1989, 그다음에 안보투쟁 1960, 타이완에서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 2000년, 그다음에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86년이죠. 정답은 이래서 4번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이제 헤어지죠? 네, 헤어집시다. 이제 오지마! 근데 몰라요. 사람 삶이라고 하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또 오게 되면 선생님은 반갑게 맞이해 드릴게요. 잘 가! 안녕! 즐거웠어! 안 나와. 건강해! 또 와도 부끄러워하지 마!